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45세에 이혼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성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과 같은 나이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 상처를 겪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함과 깊이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성숙한 나이의 사랑이 20살의 사랑보다 더 강렬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왜 인생을 경험하고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그들조차 놀랄 만큼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평생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인간이 여러 단계의 심리적 발달을 거친다는 것을 발견했고 각 단계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성숙한 나이의 사랑이 젊은 시절의 사랑과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을 탐구하는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왜 성숙해진 후의 사랑이 인간의 가장 완벽한 형태가 되는지, 왜 40대, 50대를 넘긴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깊이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젊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수십 년간의 연구와 관찰을 통해 증명된 심리학적 현상입니다. 윤근 인간의 마음이 와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래 둘수록 더욱 깊고 귀중해진다고 말이죠. 젊었을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동시에 맹목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온몸으로 호르몬으로 젊음의 흥분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랑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했습니다. 융은 인생의 첫 번째 단계를 자아 구축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경력을 쌓고 사회에서의 위치를 만드는 데 바쁩니다. 이 단계의 사랑은 보통 소유적이며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자아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갈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융은 이를 개별화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진실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성숙한 사랑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도예에 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서툰 기술과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제품은 아름다울 수 있었지만 영혼이 없었죠. 하지만 수년간의 경험을 거쳐 기술을 완전히 익히고 흙과 불과 물의 본질을 이해한 후에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전체 인생을 담고 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인생의 모든 기복을 겪고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예술 작품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성숙한 커플들은 젊은 커플들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평온함과 깊이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를 소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해서 공감해서 함께 헤쳐나간 것들에 대한 소중함에서 사랑합니다. 칼 융은 사랑이 인간 마음의 발달 과정과 비슷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두 개의 주요 단계로 나누었고 각 단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단계는 출생부터 약 35, 40세까지인데
융은 이를 인생의 아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자아 발달 경력 구축 가족 형성, 그리고 사회에서의 자리 찾기에 집중합니다. 이 단계의 사랑은 보통 강한 생물학적 성격을 띠며 호르몬과 생식 본능에 의해 추진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쓰나미 같은 격렬한 감정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완전한 소유여야 하고 두 사람이 하나로 녹아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 하며 그들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윤기 젊은 시절의 사랑을 폭풍으로 묘사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힘으로 다가와서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우리가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폭풍처럼 그것은 종종 원치 않는 결과를 남기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종종 이상화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융은 이 현상을 자신의 욕망과 갈망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실제로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부족하거나 갈망하는 무언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통 상대방의 실제 모습보다는 이상화된 버전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유명하기 때문에, 또는 타인의 눈에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나이든 무엇을 겪었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아직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계속 배우고 인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적적인 것들에 마음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윤기 발견한 바와 같이 성숙한 사랑은 단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지속적이며 가장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갈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융은 이를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삶의 깊은 의미와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미 상대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었고 그 완전함을 나눌 누군가를 찾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갈망이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함에서 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인간과 삶을 나누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융은 이 차이를 매우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사랑이 두 방울의 물이 서로 떨어져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성숙한 사랑은 두 그루의 고목이 나란히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는 얽힐 수 있지만 각각의 나무는 여전히 고유한 모양과 특성을 유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랑은 완전한 변화를 겪습니다. 소유가 아닌 수용이 됩니다. 이상화가 아닌 이해가 됩니다. 열정이 아닌 깊은 평온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해해서 사랑합니다.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완성할 상대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함께 경험할 동반자를 찾습니다. 윤기 성숙한 사랑에 대해 깨달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자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녹아드는 대신 성숙하게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서로가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융에 따르면 개별화 과정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가장 진실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이죠. 이 과정은 보통 중년에 시작되며 인생 첫 단계의 기본적인 과업들인 경력 구축 가족, 형성 사회적 지위 확립을 완료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개별화는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직시하고 평생 숨기거나 부인하려 했던 측면들과 맞서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융은 이러한 측면들을 마음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들일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배웠던 자신의 부분들입니다. 분노, 질투, 관심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사회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욕망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모든 감정과 욕망이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과 싸우는 대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격에 통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은 윤기 전체성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전체성을 달성했을 때 우리의 사랑 능력도 완전히 변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버전으로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대방의 결점들, 상처들,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도 사랑합니다. 융이 50세 남성 환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혼했고 사랑에 대해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 남성은 자신이 평생 약하다고 여겼던 감정들을 숨기는데 인생을 바쳤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감정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 때 그는 더욱 진실한 인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바로 이 진실성이 비슷한 과정을 겪은 한 여성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가면 때문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진짜 인간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융은 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성 안의 여성적 요소와 여성 안의 남성적 요소 말이죠. 젊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요소들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자신 안에 통합하는 법을 배우고 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랑이 결핍이 아닌 완전함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을 나누기 위해 상대방을 찾습니다. 마음의 성숙함은 또한 시간에 대한 특별한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성숙한 사람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것이 그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다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작은 의견 차이가 그들이 가진 아름다운 것들을 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랑에는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진심은 젊음의 맹목적인 열정이 아니라 이해와 의식적인 선택에서 오는 진심입니다. 융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라 깊은 영적 여정이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 가장 깊은 층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 그토록 강력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숙해지면
사랑은 살아있는 명상의 한 형태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삶의 신비를 탐구하고 함께 의미를 찾고 존재에 대한 큰 질문들과 함께 맞섭니다. 그들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나누며 즐거운 순간들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깊은 탐구들도 나눕니다. 융은 영혼들의 만남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깊은 층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할 때 그들이 두 사람 모두 가장 진실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간에는 판단이 없고 가식이 없으며 오직 완전한 수용과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있습니다. 융이 25년간 결혼한 한 부부를 치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관계가 단조로워졌다고 느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융은 그들이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느라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두려움 꿈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관계는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25년 후에도 서로에 대해 배울 것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각자에게 아직 탐구되지 않은 깊은 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성숙한 사랑에서 두 사람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서로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자신의 측면들을 보도록 서로를 도와줍니다. 그들은 자기 발견과 발전의 여정에서 서로의 스승이 됩니다. 융의 심리학에는 그가 성스러운 결합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두 독립적인 개체가 함께 세 번째 실체인 의식과 고유한 목적을 가진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에서 각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고 고유한 관심사, 고유한 목표, 고유한 사적 공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둘 다보다 큰 무언가에 참여합니다. 자기 자신과 서로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공동 여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성숙한 사랑이 초월적인 차원을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더 높은 가치들과 삶의 더 깊은 의미들과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통해 그들은 삶의 목적을 찾고 세상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길 방법을 찾습니다. 성숙한 사랑의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어려운 특징 중 하나는 수용과 용서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쁜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맹목적으로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고차원의 감정적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유한 상처, 고유한 슬픈 이야기, 고유한 실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부인하려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완벽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 진실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윤기 큰 위기를 겪은 한 부부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고 아내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관계를 즉시 끝내는 대신 그들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융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융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집중하지 않고 대신 이 불륜의 관계와 각자의 마음에서 더 깊은 문제들의 증상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불륜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어떤 부분과의 연결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비난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자신이 관계의 소원함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너무 바빠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치유 과정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자신과 관계의 가장 어려운 측면들과 맞서야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깊은 사랑을 찾았습니다. 완벽한 환상이 아닌 진짜 이해에 기반한 사랑이었습니다. 융은 성숙한 사랑에서의 용서가 상처를 지나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고유한 고통을 마음에 품고 있으며 때로는 그 고통이 그들조차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행동 뒤의 인간을, 해악 뒤의 상처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또한 용서가 희생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고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지 않게 할 만큼 강하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용서에는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엽니다. 융은 또한 성숙한 사랑에서 수용이 큰 결점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이 자신을 절대 짜증나게 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짜증나게 할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이 마음 깊은 상처들을 다른 어떤 치료법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성숙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할 때 그들은 각자가 보호 갑옷을 벗고 해를 입을 걱정 없이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전한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환경에서 오래된 상처들은 상대방을 고치거나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존 경청,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융은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때로는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모든 면을 진정으로 보고 받아들여주는 누군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기 어린 시절 학대를 당했고 관계에서 깊은 두려움을 안고 살던 한 여성 환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수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누구든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겪은 남성을 만날 때까지 말이죠. 기적적인 것은 둘 다 서로를 치유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단순히 모든 상처와 함께 서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공간에서 치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융은 우리의 많은 심리적 문제들이 과거에 사랑과 수용이 부족했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말들, 거부 제대로 보여지고 평가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자신과 사랑받을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성숙한 사랑은 치유의 양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자신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들을 다시 쓰도록 도와줍니다. 진심으로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고 가치를 인정받을 때 우리는 자신 안의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융은 중요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치유의 부담을 상대방의 어깨에 얹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치유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랑은 단지 그 과정을 지원하는 환경일 뿐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구원자나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건강한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융기 사랑을 통한 재탄생이라고 부른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자신의 새로운 버전이 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한계들, 오래된 제한적인 믿음들, 오래된 두려움들 모두 사랑의 빛 안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성숙한 사랑이 개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가족적, 사회적 상처들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건강하게 사랑할 때 그들은 자녀들, 친구들, 그리고 주변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성숙한 사랑의 가장 기적적인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자아를 빼앗지 않고 우리가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반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가 더 높은 수준에서 자신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들을 통제하거나 바꾸고 싶어 하지 않고 대신 그들이 진정으로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전할 자유를 줄 때 우리도 발전할 자유를 얻습니다. 융은 성숙한 사랑을 두 사람 모두 실험하고 탐구하고 자신의 새로운 측면들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는 심리적 실험실로 묘사했습니다. 사랑의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는 혼자서는 감히 하지 못했을 것들을 시도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윤기 상담한 한 커플을 기억합니다. 여성은 항상 자신을 수줍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여겼고 남성은 너무 경직되어 있고 감정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의 부드러움과 수용이 여성이 자신감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성의 생기와 표현력이 남성이 마음을 열고 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각자가 자신의 새로운 측면들을 탐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한 건축가가 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융은 성숙한 관계에서 각 사람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가능성들을 보도록 서로를 도와줍니다. 그들은 건설적인 방식으로 서로에게 도전하고 오래된 한계를 넘어서고 마음속에 새로운 영역들을 탐구하도록 서로를 격려합니다. 융이 관찰한 매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에서는 개인적 발전과 관계 발전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될수록 관계에 기여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건강한 관계를 가질수록 자신을 발전시킬 동기와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융은 또한 성숙한 사랑이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열정과 목표를 추구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성공에 위협을 느끼는 대신 그들은 자부심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들은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발전을 더 많이 지지할수록 그들은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이 됩니다. 발전하도록 더 많이 지지받을수록 우리는 관계에 바칠 더 많은 에너지와 사랑을 갖게 됩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은 결코 우리를 더 작게 만들지 않고 항상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지 않고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숙한 사랑을 각 사람의 인생에서 강력한 변화의 힘으로 만듭니다. 윤기 성숙한 사랑에 대해 깨달은 것 중 그를 매우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사랑이 종종 매우 강렬하지만 짧은 순간들과 연결되는 반면 성숙한 사랑은 이상하게도
지속적이고 깊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 밋밋하거나 흥미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종류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이해의 강도, 영혼의 연결의 강도, 삶의 의미를 나누는 강도입니다. 이것은 호르몬이나 새로움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가장 깊은 층에서의 연결에 의존하는 강도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종종 젊은 시절의 사랑을 에너지로 가득 차 있지만 모래 해변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큰 파도로 상상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조용히 흐르지만 수천 년 동안 계곡을 만들고 생명을 기를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을 가진 깊은 강과 같습니다. 융은 성숙한 사람이 젊은이들이 종종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호르몬이나 흥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삶을 나누는 데서 가치와 의미를 보기 때문에 매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성숙한 사랑이 의식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자발성에 기반한 사랑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다른 가능성들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완전히 다른 힘과 의미를 갖습니다. 융은 또한 성숙한 사랑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외모 사회적 지위, 심지어 변할 수 있는 성격 특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층에서의 연결에 기반합니다. 시간과 외부 변화가 침투할 수 없는 곳에서 말이죠. 융이 40년간 함께한 한 부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 그들은 일반적인 이유들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외모가 변하고 오래된 관심사들이 더 이상 없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심지어 더 강한 강도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융기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무것도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즐거운 순간들뿐만 아니라 고통들, 도전들, 자신과 삶에 대한 발견들도 말이죠. 융은 이것이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경험들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한 어려운 경험들 위에 구축됩니다. 그들이 함께 맞선 모든 어려움, 함께 극복한 모든 도전은 그들의 사랑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추가적인 연결의 실이 됩니다. 융이 관찰한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지속적인 사랑을 가진 커플들은 보통 함께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맞서는 방식이 평상시에는 만들어질 수 없는 연결을 만들어내고 각자의 깊은 품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융은 성숙한 사랑이 특별한 형태의 지혜라고 믿었습니다. 이성의 지혜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에 대한 이해, 영혼의 가장 깊은 욕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혜는 책이나 강의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 삶의 실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랑은 바로 이런 종류의 지혜의 정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몸짓 침묵 행동의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은 때로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때로 분노가
단지 고통을 숨기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융은 이런 감정적 지혜가 성숙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의 가질 수 없는 깊은 수준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들에 대해서,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던 꿈들과 두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융이 관찰한 매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에서 두 사람은 일종의 개인적인 언어를 발전시킵니다. 단어들뿐만 아니라 몸짓들, 눈빛들, 의미 있는 침묵들까지 포함하는 언어를 말이죠. 그들은 때로 아무 말 없이도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 정도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융은 또한 이런 이해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의 차이점들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차이점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풍요로운 원천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융은 매우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성숙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침묵 속에 나란히 앉아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영혼의 깊은 층에서 풍부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사용할 필요 없이 생각들, 감정들, 발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혜는 또한 성숙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집중하는 대신 그들은 갈등의 깊은 원인을 이해하고 두 사람의 진짜 욕구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융은 성숙한 사랑에서 논쟁들이 이기고 지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모든 갈등은 관계를 더욱 강하고 깊게 만듭니다. 융이 성숙한 사랑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종종 간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와 주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두 사람이 성숙하고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할 때 그들은 자녀들,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성숙한 사랑을 가진 커플의 자녀들이 보통 감정적으로 더 건강하게 발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관찰함으로써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사랑이 소유나 통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 수용, 지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융기 수년간 관찰한 한 가족을 기억합니다. 그 부부는 서로에 대한 존중, 열린 소통, 개인적 발전에서 서로에 대한 지지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견고한 감정적 안전 기반으로 성장했고 나중에 모두 건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소유, 질투, 통제로 표현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배운 건강하지 않은 패턴들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성숙한 사랑이 개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처들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가 점점 분열되고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고 서로 멀어지는 시대에 성숙한 사랑 관계들은 따뜻함과 연결의 오아시스가 됩니다. 융이 관찰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을 가진 커플들은 종종 그들의 사랑을 바깥으로 확장하여 공동체와 사회를 포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사적인 세계에 갇히지 않고 사랑을 세상에 기여하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사용합니다. 융은 성숙한 사랑 관계들이 바로 건강한 사회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숙하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알 때 그들은 존중, 협력, 공동 발전에 기반한 공동체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탐구의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성숙한 사랑은
단순히 다른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 발달의 정점입니다. 그것은 다른 인간과 연결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우리의 최고 능력을 대표합니다. 융은 성숙한 사랑이 길고 복잡한 발전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자신을 명확히 이해할 만큼 충분히 인생을 경험했을 때, 도전들과 맞서고 그것들을 극복했을 때,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그것은 운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 발견과 개인적 발전의 여정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치유한 모든 상처 배운, 모든 교훈 받아들인 자신의 모든 측면이 우리의 사랑 능력에 기여합니다. 융은 또한 성숙한 사랑이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랑도 가질 수 없는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고 불가능해 보였던 한계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우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성숙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성숙한 사랑은 견고한 닻이 되고 지속적인 의미와 삶의 목적의 원천이 됩니다. 융이 자신의 인생과 사랑에 대한 관찰들을 돌이켜볼 때 그는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가장 의미 있고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행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빛과 희망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있는지 자문하고 있다면 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고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그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나이나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정도에 의존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사랑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더 높은 형태의 사랑을 위한 필요한 준비 단계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고 이를 때마다 우리는 자신과 사랑에 대해 무언가를 배웁니다. 고통받고 치유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장 깊은 수준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융은 우주가 성숙한 사랑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서로에게 이끄는 기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을 때,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 때, 여러분은 비슷한 발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두 성숙한 영혼이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인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기적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 모든 고통과 기쁨, 인생의 모든 기복이 의미가 있었고 모두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랑은 인생의 시련들을 극복한 사람들을 위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인 본능을 넘어설 수 있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나이든 무엇을 겪었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아직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계속 배우고 인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적적인 것들에 마음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융이 발견한 바와 같이 성숙한 사랑은 단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지속적이며 가장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자격이 있습니다.